솔리드 개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솔리드 색상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그 포컬러 그라디언트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펙트 들어가셔서 포컬러 그레디언트를 찾아보시고 솔리드 개체에 드래그 드랍을 좀 해줄게요. 뭐, 여러분의 그 화면이랑 조금 예쁘게 잘 어울리는 색깔로 색깔을 하나 지정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조금 녹색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음, 이 포컬러 그라디언트에서 포인트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 좀 화면을 디자인한다 생각을 해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클릭하시면요. 아마 화면에 이 네 포인트 나올 거예요. 이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금씩 바꾸실 수 있어요. 네, 네, 바꾸고. 너무 약간 정형화된 느낌은 좀 나지 않게 제가 위치를 살짝 바꿔줬고요. 이 블렌드라고 하는 게 이 네 개의 포인트가 그 색깔이 좀 섞이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높이시면은 이 네 개의 포인트가 좀 자연스럽게 섞여요. 저는 한 400 정도로 좀 바꿔볼 거고요. 조금 이제 부드럽게 바꿀 수 있도록 400으로 바꿔볼 거고, 그 지터는 약간 노이즈 효과 같은 건데, 요거를 수치를 높이시면은 약간 그 질감이 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이즈 효과인 지터를 100으로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볼 텐데, 여러분도 배경 조금 디자인 하시면서 지터 효과도 넣어주세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조금 화면 구성하시고 만드셔서요. 3D 익스트루션이라고 하셔서 10시 10분까지 완성 영상 업로드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형만 좀 예쁘게 만드시면요.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드실 때 인트로 같은 데다 좀 써도 좋은 효과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도형으로 만들긴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텍스트를 쉐입으로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뭐 P라든지, 뭐 몇 가지, 저기 쓰려니까 기억이 좀 안 나네. 네. 네. 뭐 이런 텍스트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네. 이런 텍스트도 우리가 쉐입으로 만들 수 있죠. 그 쉐입으로 만드는 거는 레이어 들어가시면,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텍스트라고 있었잖아요. 예, 클릭하면은 얘도 이제 쉐입이기 때문에 익스트루션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3D 속성 키고, 음, 네, 제오메트리 옵션에서 뭐한 50 뭐 이렇게 조정하면은 얘도 저희가 이렇게 넣을 수 있었고, 스트로크 색상 넣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도 익스트루션을 해줄 수 있고요. 네, 모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3D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인트로 같은 데 쓰시기 괜찮은 효과예요. 오른쪽에 create shape from text 있죠? 네. 뭐 메뉴바에서도 할 수 있지만 텍스트 객체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create shape from text 있어요. 클릭하시고 이제 또 3D 속성 키시고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덱스 사이즈 좀 잡아주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더 드릴 테니까요. 나름대로 좀 응용해서 활용 구성하셔가지고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이거까지 좀 하셨으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15분까지 네, 해서 올려주세요. 네. 잘 만드셔서 나중에 어디 하나 포맷으로 쓰세요. 네. 아, 네. 아트 오프라고 뭐 눌러야지 나오냐고요? 제가 이 아트를 쉐입 개체로 바꾼 거거든요. 텍스트를 아트라고 쓰시고, 음, 네, 이렇게 텍스트 쓰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create shape from 텍스트로 바꾸면은, 우리가 쉐입으로 바꿨기 때문에 또 익스트루션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아까 구형들한테 효과 준 것처럼. 그래서 쉐입 개체로 만들고 똑같이 제오메트리에서 익스트루션을 효과를 줬어요. 익스트루션 텍스. 네, 요거. 네네. 15분까지 한번 좀 응용해서 해보세요.
네, 그 로테이션 값에다가 한번 그 위그람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눌러주시고, Alt 누르고 클릭. 네. 후방 똑같이 동일하게 5에, 네, 50에 5, Alt 누르고 로테이션 클릭.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입력을 해볼게요. 어, 포지션에도 많이 쓰이고 회전값에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초당 횟수랑 범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5보다는 50이 훨씬 회전 각도가 크죠? 예, 이런 겁니다. 얘는 이제 회전 각도에서 랜덤성이 부여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쓰고, 포지션에도 많이 써요. 포지션에도 많이 쓰이고요. 네.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함수를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누르고 복잡하니까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포지션 값에 변경 값을 줘보도록 할 텐데 키를 눌러서 네, 근데 중간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초에서 어, 네, 네, 이렇게 이제 중간에 제가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어떤 케이스에는 여러분들이 반복 효과를 쓰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 네, 반복 효과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키프레임으로 움직이는 건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루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루프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키프레임을 여러분들이 형성했을 때 반복 재생이 되게 하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크게는 루프 인이 있고 루프 아웃이 있는데요. 루프 인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 앞부분의 시간 동안 키프레임의 움직임을 반복시키는 효과예요. 그리고 루프 아웃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이 뒷부분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키프레임의 움직임을 반복하게 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프 인이 있고 루프 아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거는 소문자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중간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소문자, 대문자 바꿔서 써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바꿔서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대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루프인이랑 루프아웃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Alt 누르고 포지션을 또 클릭하고요. 루프 인 한번 입력해볼게요. 네, 재생해보면, 네, 이거는 이제 키프레임이 제가 중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앞부분에 이 움직임이 반복되는 효과예요. 네, 그죠? 반복되죠? 그래서 그리고 뒷부분 있죠? 키프레임 뒷부분에는 반복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을 중간에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혹시 키프레임 때 0초에 만드신 분들은 뭐 4초나 5초로 시작 지점을 좀 옮긴 다음에 해주세요. 정민님도 키프레임 중간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 좀 바꿔주세요. 포지션. 튀김은 해와 이제 계속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알트 누르고, 또, 하면요, 앞부분에만 들어가는데, 앞부분에만 들어가고, 뒷부분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네. 네, 잘 되시죠? 네, 잘 하셨고요. 네, 비대면 들으시는 분들도 잘 되시나요? 네, 예, 잘 되시죠? 이게 루프 인이에요. 이제 루프 아웃 해봐야겠죠? 루프 아웃을, 인을 아웃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얘는 이제 뒷부분만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반복 효과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루프 인이랑 아웃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반복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루프 아웃으로 지정하시고 키프레임 앞으로 당기시면은 뒤에 계속 반복 들어가죠? 네. 대부분 그래서 루프 아웃을 더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키프레임의 첫 번째 부분에 키프레임 입력하시고 이제 루프 아웃 하시면은 계속 반복 들어갑니다. 이 루프 아웃에 그 몇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서클이랑 핑퐁이랑 컨티뉴, 오프셋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시는 건요, 그 루프 아웃이라고 있으실 텐데 여기에다가 어, 그 서클을 배가로 하시고 서클을 입력을 해주시면요. 얘는 뭐 그냥 저희가 생성한 움직임을 계속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냥 뭐 반복 재생 효과가 이제 그냥 서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몇몇 가지 다른 효과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핑퐁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핑퐁이라고 하는 효과는 움직임을 반복을 했다가 역재생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역재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핑퐁 효과를 또 만들 수 있고요. 핑퐁 되죠? 여러분들 그 뭔가 에러가 뜨면요, 명령어가 뭔가 틀린 거예요. 또 저희가 루프 아웃이라는 효과랑 같이 입력을 하셔야 돼서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괄호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입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컨티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핑퐁이고 컨티뉴. 아이고. 네, 제가 만든 움직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키프레임을 분석해서 어떤 특정 행동을 이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가 화면 밖으로 그대로 나가 버리죠. 네. 그래서 움직임의 반복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프셋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티뉴는 반복이라기보다는 그 움직임이 연장돼서 간다. 이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요, 컨티뉴랑 비슷하게 움직임이 연장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반복 행동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움직였던 그 키프레임의 그 행동을 연장도 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돼서 이렇게 사라졌죠? 오포짓 같은 경우에는 쿵쿵쿵에서 연장과 동시에 행동도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위글이라고 하는 효과랑 루프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표현식 관련해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를 좀 다운로드 해주세요. 네, 그 세팅을 임포트 카인드를요, 컴포지션, 페이지 디멘션을 레이어 사이즈로 좀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꾸면 좋고,
네, 오케이. 네, 눌러주시고요. 표현식을 입력을 해서요. 어떤 뭐 게이지 같은 게 움직이는 그런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16이라고 하는 컴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주시고요. 원을 만들도록 할 텐데 원을 더블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컴프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원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을 더블 클릭을 좀 해서 원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대리님이 아직 다운로드를 못하는데요. 좀 기다릴게요. 음, 아니요. 16이라고 하는 컴프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16 컴프를 더블 클릭. 그 프로젝트 패널에 16 있지 않나? 네, 네, 됐죠? 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쉐입에서 네, 여기 도구 툴 있죠? 도구 툴의 쉐입에서 원을 더블 클릭. 오나 오니까 너무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장면이 많아서. 음, 음, 일단 16%가 살짝 안 되네요. 컨트롤 가져가시는 보셔야 되는데 다른 걸로 보세요. 이 펜스 아니고 컴포지션에 이어서 있고 더블 클릭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하시면 우리 B를 로고로 좀 바꿔볼게요. B 텍스트 클릭하시면 여기 논 있죠? 빨간색 대각선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사이즈를 좀 지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스트로크 두께 200으로 바꿔주세요. 200. 네, 200으로 바꿔주고요. S 누르셔서 스케일은 75. 지금 원에 대한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클의 두께는 200 픽셀이고요. 필 논이고 스케일은 75. 퍼센테이지죠? 이렇게 해주시고 오퍼시티는 50으로 좀 바꿔주세요. T가 오퍼시티에 단축해서 오퍼시티 50. 네, 이제 스트로크를 대시로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옵션 보시면 컨텐츠 밑에 일레스프에 스트래프에 그 대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서 플러스를 눌러줘요. 네. 플러스를 2번 눌러줍니다. 네, 그럼 대시랑 이제 갭이 뜨는데 이게 다 점선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대시 사이즈 한 50으로 좀 바꿔볼게요. 대시는 50. 네. 애드 들어가셔서요. 트레이 패스 한번 추가해 봅시다. 애드에 트레이 패스 클릭. 음, 다듬기 기능이죠. 여기 엔드가 50으로 바꿔주세요. 엔드를 50. 네, 이제 표현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엔드에다가 표현식 위글 함수 적용해 볼 거예요. Alt 누르고요. 엔드의 그 키프레임을 스타바치 아이콘 클릭. 이게 뭐 랜덤성을 부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드 값에다가 또 랜덤성을 부여를 하면은 이 엔드 수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 많은 수치로 이제 조정하는지를 또 A, B로 이제 지정을 좀 해줄 텐데 1.5에 50을 입력을 해줘요. 네, 립을 1.5에 50, 또 end에다가 저희가 1.5에 50을 입력을 해줍니다. 네, 재생 해보면 얘가 이렇게 엔드 수치에서 랜덤성이 부여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냥 텍스트라고 입력해주고요. 컨트롤 Alt고 컨트롤 O 눌러서 이 소스 텍스트를요. 저희가 그 지정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페어런츠 말고도 어떤 뭐 키프레임이라든지 옵션에서 페어런츠를 그 카테고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 텍스트 오른쪽에 보시면 골뱅이 표시 있죠? 가져다 대시면 팝업에 프로퍼티 픽 휩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속성을 따라가게 페어런츠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요. 어,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소스 텍스트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러면 익스프레션 소스 텍스트라고 해서 이 소스 텍스트에 대한 표현식이 스크립트 창이 열렸거든요. 제가 요거를 이 페어런츠 기능을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어디에 연결할 거냐면요. 이 end 값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end 속성에다가 이 소스 텍스트라고 하는 그 옵션을 이 end 옵션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클릭하시고 놓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절로 이제 스크립트 창에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네, 한번 네, 그렇게 하시고 화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소스 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end 값의 수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지금 그 소수점이 너무 많은 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또 정수, 그러니까 양수 의미하는 거예요. 정수로만 또 표기를 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정수로 표기해주는 명령어는 요거예요. 네,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요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요 문구. 네, 요 문구 있죠? 그래서 입력하게 되면 네, 얘는 이제 저절로 제가 그 end 속성을 소스 텍스트가 따라가게 하면서 생겨난 애고요. 얘를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가로만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해주시면은 음, 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 가로 안에다가 기존에 있던 문구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복붙 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추가를 할 건데 퍼스트 페이지를 좀 추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태일 텐데요. 플러스에다가
퍼센테이지를 이거를 좀 갖다가 붙여주세요. 맨 뒤에다가. 네, 그럼 퍼센테이지가 추가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책에서 색상 조정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lt Y 누르시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생성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다가 필이라고 하는 효과를 좀 넣어볼게요. 그리고 글로우 효과랑 필이라고 하는 효과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필을 넣어주고요. 책에서는 주황색으로 했네요. 예. 글로우 효과 찾아서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네. 50분까지 조정 한번 해보시고요. 묘한 시간이 쉬는 시간.